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많은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인데요. 일면 기사에 정세균 총리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남는 코로나 백신이 있다면 북한에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외신 기자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질문을 받고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국민 70% 접종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당정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없다 이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소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얘기가 있었죠. 대신 여당에서는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선거 전 돈 풀라는 정치, 기재부 따질 건 따져라. 그동안 기재부가 좀 압박을 받았죠. 그러나 여기 이 기사는 기재부가 뭔가 할 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요. 전임 경제수장들의 얘기, 조언들이 있는데요. 경제는 제로섬이 많아서 치밀해야만 한다. 그리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토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퇴짜를 놓은 방위비 13% 인상안 주한 미군 그 분담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협상이 안 됐죠. 우리는 13%까지밖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정부 우선순위로 재검토한다. 뭔가 이번에는 타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도 이게 최대치다. 종전 입장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태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어가 두 개가 있네요. 부담금일까? 물음표죠. 그런데 이거 혹시 증세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어제 담배값 그리고 술값과 관련된 뭔가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후궁보다 더 우대를 받는다. 갑자기 웬 후궁이요?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논란이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떠난 추미애. 어제 임식이 있었습니다. 새 법무장관이 오고요. 전임 법무장관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귀만지는 부장님입니다. 요즘에 화상회의, 화상토론 이런 거 참 많거든요. 회사 일도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많은 팀원들, 부원들이 회의를 하는 중에 부장님이 귀를 만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엔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 관련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금입니다. 굉장히 좀 묵직하죠. 그러나 우리와 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손실보상 부가세 인상 카드도 거론했다. 지금 손실보상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고요. 여당 그리고 야당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원 가지고 얘기가 많죠. 돈은 어디서 날 거냐.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상황에서
부가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측근으로 통하는 이원욱 의원, 민주당 이원욱 의원입니다.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기금을 마련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거론이 된 거예요, 이젠 세금에 대해서. 자, 그럼요. 먼저 이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1 내지 2%를 증액해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해서 네.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아니면 미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0이 되는 순간 끝내버리는 방식이죠. IMF 근무기 운동 같은 거를 했었는데 예. 1 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예.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가세가 10% 오른다면 네네. 대체 물건값에 1%가 오르는 거니까 예.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함으로 해서 예. 고통을 이겨나가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지금 이게 손실 보상과 관련된 정책 그 와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요. 야당 역시 제1야당 역시 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 보전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한 인물이 정세균 총리와 아주 가까운 현역 의원으로 통한다. 뭐 이런 부분에 또 기사는 의미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부가가치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증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는 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예. 용기 있게 얘기는 했어요. 아, 그게 쉽진 않습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 몰락 계기가 된 게 1979년 부마 항쟁이거든요. 예, 부마 항쟁 그 전에 77년에 예.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아, 그거 도입하면서 부산 창원 자유공단 이쪽 예.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때 또 5.1 쇼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부마 항쟁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몰락한 그 계기가 된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그럼요. 거네요. 부가가치세가 너무너무 무서운 세금입니다. 아. 전 국민이 간접세 물품에 다 10%씩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한 70조 정도 걷는데 예, 좀 올리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예. 좀 올려서 정당하게 올려서 그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지금 손실보상제잖아요. 예. 자영업 타격이 크니까 70조 중에서 10%만 부가세 1%만 올려도 예. 한 7조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들 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정부 추경 예산도 하면서 예. 그 의사는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그거 저는 쉽진 않을 거다. 정세균 총리 측근이니까 예. 총리 쪽에서는 고민하다가 좀 의사를 좀 분위기를 떠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 미국 독립전쟁 일어나기 한 3년 전인가요?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도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차 수입, 그 세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금이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한 1년여 남았는데 예. 이 부가세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그 사상 누각, 바람 앞에 촛불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위험한 있다. 특히 보궐선거도 있고 아. 또 이원욱 의원이 저는 용기 있게 얘기해서 뭐 높이 평가해주고 싶어요. 근데 실행 의지가 있느냐?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지원금 얘기할 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중기벤처부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무리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소급해서 하지 말란 얘기죠. 예, 올해 앞으로 발생할 것만 보상해 주라. 그리고 중기벤처부에 한 거는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 하면은 감염병 피해자 모두 해줘야 되니까 중기벤처부는 고상공인만 하니까. 소상공인. 그렇죠. 예. 대통령도 가급적이면은 손실보상금은 하되 돈은 조금 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범위를 넓히지 부가가치세 않겠다. 올리자. 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용감한 거 아닌가. 실현화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쓰는 돈이 늘어나면 뭔가 조달해야 되는데 이제 증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죠. 그리고요, 이 부가가치세는요,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건을 모든 분들이 살 때마다 내는 거거든요.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버는 액수에 비례해서 내니까 이거 직접세인데 이 부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요. 박찬 교수님,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용기를 냈지만 이게 현실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박찬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기나 내용이나 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증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말 그대로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그 돈을 걷어가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뭐가 거거든요.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한시적으로 뭐 10,000원당 100원 올리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 아이디어 차원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것이 자칫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세 형평성 논란입니다. 직접세의 비율보다 간접세의 비율이 가뜩이나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데 그 왜 간접세가 좀 세수를 거두기가 좀 용이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직접세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직접세의 비율을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세 형평성에 맞죠. 그런데 간접세의 비율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에 미칠 악영향이에요. 여권에서 다 손사래를 칠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나 내용 면에서 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실보상제 등 정부가 좀 써야 될 곳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뭐 내용 아이디어까지 이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꽤 많이 기사에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뭐 손실보상은 뭐 기준을 삼는데 매출이 아닌 매출 이익이다. 매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부가세 인상론도 거론이 됐다. 뭐 이렇게 오늘 기사들로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로 좀 묵직한데요. 다뤄봤습니다.